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좀 변했구나, 뭘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할 때 누구부터 바꾸겠어요. 실장부터 바꾸면 그렇게 이제 될 거 아니에요. 딴 걸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고전적으로 말하자면은 국영수가 안 되는데 네. 자꾸 다른 과목을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느냐.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을 지난주에 교체한 데 이어서 어제 6개 부처 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 대통령실은 수석들 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다 바꿨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었어요. 네. 그럼 누구로 다 바뀌었냐가 더 중요한 건데 바꿨다라는 거에만 지금 방점을 찍었고,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, 국정 기조 안 이걸 바뀌겠다. 그대로 안 바뀌고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고한 것처럼 보여서 당 쪽도 그 변화가 안 보이고 대통령실 대통령실도? 쪽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다. 그거는 좀 민심이 요구하는 변화. 거리가 있다 이렇게 네. 보이죠. 유 시장님 어떠셨어요? 저도 뭐 비슷한데요. 네. 일단 내각 인사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욕은 안 먹으려고 이제 애쓰는 것 같다. 전에는 욕 좀 먹으면 어때? 였는데 근데 그게 꼭 좋은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게 6분인가 보면은 네. 다 관료 내지는 중관료 네. 출신들이니까 뭐 관료 내지 중관료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뭐 검증이랄까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총선 때까지는 조금 로키로 좀 안전하게 가겠다. 가자.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러면 용산에서 이번 개각 발표 전에 두 분한테 이번 개각의 컨셉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컨설팅을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답하셨을 것 저는 같아요? 일단 뭐 비서실장부터? 그렇죠. 아. 그 비서실장 문제는 제가 그 전부터도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.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좀 변했구나, 뭘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할 때 누구부터 바꾸겠어요. 실장부터 바꾸면 그렇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실장 자리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들어간 건 뭔가 기조의 변화가 있을 거야. 대통령 그동안 메시지 변화가 있을 거야. 이제 그런 걸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제 인사가 메시지니까 정치에서는요. 정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가장 큰 그 비판점이 뭐냐면 잘못한 것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으로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장관들에 대해서도 수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 네. 실장이야 수석들을 좀 바꿔서 네. 확실히 이번 1년 6개월간 다른 앞으로 이 길을 갈 거다. 이 대통령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의 그 변화보다는 저는 용산의 변화가 용산 필요했다. 대통령실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거기가 가장 변화가 없잖아요. 내부 인사들로 제일 조용한. 근데 여당은 어쨌든 지금 장관 출신들 막 이제 어제 뭐 하마평도 막 나오고 뉴페이스들도 많이 나와요. 그 인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 신선함은 국민의힘 쪽이 더 있을 것 같고 이슈도 김포 서울 편입처럼 집권당이 아무래도 어젠다를 주도하는 능력은 있죠. 문제는 구도입니다.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35%와 55%를 위아래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지배하고 있잖아요. 정권 심판론이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변화 네.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인물과 이슈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그건 잘 안 됩니다.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도 프레임의 변화예요. 근데 구도부터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때 보면은 그냥 A부터 Z까지가 네. 다 저는 F 학점이라고 봤거든요. 구도, 후보, 캠페인, 메시지, 선거운동, 뭐 폭망. 홍보물까지 다 망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는 말고 딴 걸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식은 약간은 보이는데 네. 이래가지고 되겠냐. 그리고 이제 구도가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인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. 내각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편한 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또 안 좋은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걸 딴 걸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고전적으로 말하자면은 국영수가 안 되는데 네. 자꾸 다른 과목을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느냐. 점수가 이제 과목이 배점이 큰 걸 이제 확 올려야지 그게 이제 되겠어요.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냐. 이게 모든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홍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그런 유혹을 하는 거야. 우리가 이 미디어 환경이 안 좋아서.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
대통령에 대해서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올라갈 것.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쨌든 플랜 A로 쭉 해온 거니까 네. 그 플랜 A로 해온 거의 결과가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안 됐으면 그 다음은 좀 바꿔봐야 되는데 그 변화가 지금 없어요. 당 쪽에도 없고 뭐 대통령실도 이쪽에도 없고. 없고.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뭐 인지도가 높고 좀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정석이에요. 이 정석이라는 게 내가 정치적 욕망이 커. 그러니까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걸고 국민들의 어쨌든 지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. 그게 선순환 구도인 거죠. 그러니까 원 장관이 대단하게 어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석적인 걸 하는 거예요.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게 남들은 정석도 못 따라가니까. 남들 기본도 안 하니까. 그러니까요.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원 장관의 메시지가 좀 간간히 나오는데 제일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윤심이 민심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본인은 가장 뭐 험지 출마 네. 희생과 헌신하겠다. 지금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도대체 이걸 뭘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런 식일 거예요. 예컨대 대통령실이 강하게 스스로한테 회초리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. 당에서 네. 다들 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. 저기서 이렇게 세게 하니까 우리도 뭐 좀 맞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 건데 저렇게 나온 걸 보면은 안심하는 사람들 많을걸요? 우리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있겠어? 폭망을 안 할 거란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? 그거는 뭐 이렇게 굳이 딱 이제 보면 이해를 해보자면? 아니 보면 모르나?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했던 것처럼 보면 모르나?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.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런 판단에 대해서 뭐 오판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네. 근데 김대기 실장이나 김기현 대표는 정치한 적이 오래된 분들 아닙니까? 궁금해요, 진짜. 이 총선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본인들의 입지가 더 중요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